60세 유경자 씨네 집안에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큰 며느리 강희경은 24살, 작은 며느리 최은빛은 28살로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보다 4살이나 어리거든요. 문제는 작은 며느리가 결혼한 후 온 가족이 모인 첫 만남에서 벌어졌습니다. 동서, 그런데 그 옷은 어디서 산 거야? 좋아 보이네. 큰 며느리 희경이 작은 며느리 빛에게 대놓고 반말을 한 겁니다. 동서 사이로 어색해질 수 있었지만 잠시 당황했던 작은 며느리는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거요? 얼마 전에 아울렛에서 세일하길래 샀어요. 마음에 드시면 다음번에 하나 선물해 드릴까요? 사회에서 자기보다 4살이나 어린 사람이 반말을 하면 보통은 곧장 화가 치밀기 마련이죠. 작은 며느리도 분명 기분이 좋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감정보다 가정의 평화를 먼저 생각하며 부드럽게 대처하는 모습에 유경자 씨는 나지막이 감탄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작은 며느리와 함께 설거지를 하며 큰 며느리 몰래 말했죠. 은빛아, 아까 기분 나빴을 텐데 잘 참아줘서 고맙다. 뭐려 어머니. 그냥 상대방이 언니 대우받고 싶어 하면 해주면 그만이죠 뭐. 그렇게 말해주니 더 고맙네. 하지만 걱정 마라. 이따가 내가 희경이한테 단단히 말해놓을 테니까. 유경자 씨는 작은 며느리에게 조용히 고마움을 전한 뒤 기회를 엿보다가 큰 며느리 희경을 따로 방으로 불렀습니다. 저만 따로 부르시고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그래, 희경아. 잠깐 거기 앉아봐라. 유경자 씨는 부드럽고 좋게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가려 했죠. 아까 내가 은빛이한테 하대를 했잖니. 물론 가족관계상 큰 며느리인 내가 은빛이보다는 윗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은빛이는 너보다 4살이나 언니잖아. 앞으로 잘 지내려면 서로 존칭을 쓰는 게 좋지 않겠니? 아, 그것 때문에 저를 굳이 부르신 거예요? 응, 아니 그게 어머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너무 불편해요. 뭐라고? 아무리 가족이라고는 해도 결국 남이잖아요. 저보다 4살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래봤자 자기가 저보다 관계상 아랫사람인 건 변하지 않잖아요. 희경아, 너 지금 그 말을 진심으로 하는 거니? 그럼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저보다 나이 많은 언니한테 하대하겠다는 뜻이에요. 당연하죠. 전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 그리고 솔직히 그동안 언제 말할까? 고민했던 건데요. 큰 며느리 희경은 유경자 씨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랑 저도 결국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저한테 조금은 존중을 해주셨으면 해요. 한 가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튀어나온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는 말에 유경자 씨는 속으로 크게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존중이라는 게 그럼 내가 너한테 뭘 바란다고 생각하는 거니? 네, 앞으로는 저한테 불필요한 연락이나 아랫사람 부리듯 시키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찮은 일이라니.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걸 시켰다고 그래? 분명히 시키셨는데요. 벌써 까먹으신 거예요? 아까 제가 들어올 때 현관 신발 정리하라고 하셨잖아요. 유경자 씨는 개념을 상실한 큰 며느리 희경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고작 그거 하나 했다고 이러는 거야? 아까 나랑 은빛이가 설거지한 건 그건 기억도 안 나니?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나오자 큰 며느리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 씨는 화가 치밀었지만 이미 분위기가 위태로운 가족 모임에 큰 소리까지 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알겠다. 그만 나가봐라. 큰 며느리가 방에서 나가고 나자 유 씨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니, 저 애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따위 말을 하는 거야. 시댁이 만만해 보이나. 곧 가족 식사가 끝나고 모두 뿔뿔이 흩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 씨는 큰아들 도건을 따로 불러 방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영문을 모르는 듯한 도건에게 유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도건, 너 아까 희경이가 한 말 못 들었어? 어떤 거요? 아까 동서 라인 텄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그래서 저런 걸 거예요. 그래서 넌 지금 희경이가 저렇게 행동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니? 정상은 아니죠. 그러면 글쎄요. 뭐랄까 특이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 도건아.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너희 결혼할 때 둘이서만 잘 맞으면 된다고 했지만 이렇게 가족의 평화를 깨버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 그렇다고 제가 고작 그 신발 문제 때문에 희경이랑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일단 집에 돌아가서 제가 잘 달래볼게요. 달래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지. 유 씨는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큰아들의 모습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혼 전에 만났을 때부터 특이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맞으면 그만 이기는 갯불. 가족 모임에서는 상식적으로 행동해야 그게 정상이죠.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가족 모임은 끝났고 집안을 정리한 뒤 하루를 마친 유경자 씨는 남편과 함께 이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큰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나올 줄이야. 큰 며느리가 보인 말과 행동을 되짚어보면 앞으로 자기는 더욱 존중받고 싶으니 유 씨도 자기를 남처럼 대우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한마디로 가족이 아니라 남처럼 대하라는 거였죠. 답답함에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잠이 안 와? 그게 말이에요. 사실 아까 유 씨는 봄을 터지듯 쏟아지는 마음속 말을 남편에게 털어놓았고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아들을 믿었나 봐. 요즘 애들 개성이 강하니까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라고 일부러 관여를 안 했더니만 그렇게 행동할 줄이야. 사실 나도 아까 큰 며느리 행동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맞아요. 그리고 우리라고 노력을 안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상견례 때부터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도건이가 워낙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 그냥 참은 거죠. 참 답답하구만. 이미 결혼까지 마친 사이. 큰아들 도건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린다면 좋겠지만 그것도 요원해 보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때? 어떤 거요? 자기를 남처럼 대해달라고 했다며?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해주지 뭐. 똑같이요? 응, 그것도 아주 생판 남처럼 말이야.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잠시 말을 잇던 유 씨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괜찮겠는데요. 유경자 씨는 정말 희경이를 남처럼 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무작정 차갑게 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더 큰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었죠.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 고민하던 유 씨는 문득 인터넷 커뮤니티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었죠. 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켜고 익숙하지 않은 솜씨로 검색창에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 며느리 남처럼 대하기 같은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수많은 게시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 씨는 숨을 죽이며 게시글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남처럼 구는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시어머니의 글이었죠. 처음엔 저도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돌아오는 건 무시와 막말뿐이더군요.
그러다 결심했어요. 더 이상 며느리한테 감정 소모하지 않겠다고요. 그때부터 며느리한테 아가씨라고 부르며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당황하더니 나중엔 저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남처럼 거리를 두면서도 전 마음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한테 아예 존댓말을 하면서 저렇게 거리를 뒀구나. 유 씨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이거였죠. 존댓말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거리감을 형성할 수 있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도 만들 수 있을 터였습니다. 게다가 이 방법은 며느리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에게도 자신이 며느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유 씨는 인터넷 사연을 통해 분명한 교훈을 얻고 앞으로의 계획을 마음속에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희경이한테 앞으로는 무조건 존댓말을 써야겠어. 그리고 최대한 정중하게 대해야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줄 필요는 없어. 딱 남에게 하듯 적당한 선을 지키는 거야. 그렇게 단호하게 마음을 먹은 유경자 씨. 그런 그녀의 결심을 알 리 없는 큰아들 도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 도건이에요. 무슨 일인가 싶어 유 씨는 얼른 수화기를 귀에 바짝 댔습니다. 그래, 도건아, 웬일이니? 그게 엄마, 혹시 김치 조금 더 얻을 수 있을까요? 김치. 유 씨는 저번에 희경이가 김치를 몽땅 가져간 걸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치? 저번에 한번 가져가지 않았니? 네. 그런데 이번엔 제가 먹고 싶어서요. 평소에 김치라고는 입에도 안 대던 큰아들이 뜬금없이 김치 타령이라니 뭔가 수상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먹고 싶다는 말치고는 어딘가 말투가 어색했죠. 유 씨는 예리한 직감으로 슬쩍 떠보기로 했습니다. 네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희경이가 먹고 싶다고 너한테 전화하라고 시킨 거 아니니? 걔 전부터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만든 김치 하나는 엄청 좋아했잖아. 순간 수화기 너머로 큰아들의 당황한 듯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고. 이미 눈치챈 유 씨는 굳이 더 추궁하진 않았습니다. 괜히 큰아들만 난처해질 테니까요. 그 대신 단호하지만 최대한 부드럽게 자신의 의사를 전했습니다. 정김치가 먹고 싶으면 희경이가 나한테 직접 전화하라고 해라. 걔가 엄마 번호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 유 씨는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고 잠시 후 큰아들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김치 부탁은 그냥 없던 걸로 할게요. 희경이한테 슬쩍 돌려서 말해봤더니 자기는 구걸 같은 건 절 못한대요.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한 건 희경이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문자를 본 유 씨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나 희경이 그 녀석. 그럴 줄 알았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큰아들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런 부탁까지 해야 했을까요? 유 씨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며 알겠다는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큰 며느리 희경과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사이 이번에는 작은 며느리 은빛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 빛이에요. 잘 지내시죠? 상냥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 듣기만 해도 기분이 절로 좋아졌습니다. 그래, 은빛아, 무슨 일이니? 다름이 아니라 혹시 반찬을 조금 더 얻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 그런데? 이번엔 제가 직접 갈게요. 어머니 얼굴도 뵙고 싶고 하니까요.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반찬 이야기였지만 은빛은 희경과는 달리 자신이 직접 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부터도 항상 어른에게 예의 바르고 싹싹했던 은빛이기에 유 씨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래. 그럼 조심히 오렴. 며칠 뒤 약속한 날이 되자
은빛이 유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은빛은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다짜고짜 유 씨에게 안긴 것은 어깨 마사지기와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어머니, 전에 어깨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써보시라고 사왔어요. 그리고 이것도 건강에 좋다고 해서 같이 샀어요. 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로 어깨가 결린다고 했을 뿐인데 그걸 기억하고 이렇게 선물을 사오다니. 아니, 은빛아,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너네 살림 꾸리느라 돈도 부족할 텐데. 유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빛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몇 달 전 김장 후 어깨 통증으로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은빛은 곁에서 찜질을 해주고 파스를 붙여주며 살뜰히 챙겨줬었죠. 반면 희경이는 그날 김장 현장에 아예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나를 각별하게 생각해줬구나. 새삼 고마운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고난이 닥쳐야 사람을 알아본다고 했던가요? 큰 며느리 희경과 비교되는 작은 며느리 은빛의 행실은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헤헤, 어머니 반찬이 최고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사실 말씀대로 이번 달 생활비가 조금 쪼들려서 고민되긴 했는데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제가 친엄마 없이 아버지랑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어머니께 자꾸만 마음이 가서요. 은빛이 수줍은 듯 애교 섞인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맛있는 반찬 많이 주세요. 네? 유 씨는 빛의 예쁜 마음씨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다시 큰 며느리 희경과 작은 며느리 은빛을 비교하게 되었죠. 희경이는 그렇게 남처럼 대해달라고 하더니 결국 얻어가기만을 바라고 은빛은 이렇게 마음까지 써주는구나. 정말 딸처럼 말이야. 두 며느리의 극명한 차이에 유 씨는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유 씨의 남편이 거실로 나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하여튼 큰 며느리나 작은 며느리나 당신 반찬 좋아하는 건 똑같구먼. 그 말에 유 씨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대접을 받으니 누구는 더 챙겨주고 싶고 누구는 아니네요. 유 씨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남편은 단번에 알아챘을 겁니다. 허허, 아무래도 희경이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 남편은 유 씨의 어깨를 툭 치며 위로의 말을 건넸고 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앉아있는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할지 그 답을 조금은 알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유 씨는 반찬을 잔뜩 받아가는 은빛에게 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자, 이거 받아가서 좀 써라. 누가 봐도 돈봉투였습니다. 은빛은 곧장 당황한 기색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니. 아까 생활비 없다고 한 건 그냥 농담 삼아 한 말이었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빛이 네 마음이 너무 예뻐서 그래. 얼마 안 되니까 편하겠어. 빛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정 그러시다면 알겠습니다. 감사히 쓰겠습니다. 특유의 귀여운 미소와 함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빛을 보며 유 씨는 남편과 함께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 씨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희경은 마치 유 씨에게 선전포고라도 하듯 자신의 바람대로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존중하기는커녕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며 마치 유 씨가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었죠. 작은 며느리 은빛은 안부 연락이라도 주기적으로 했지만 큰 며느리 희경은 벌써 몇 달째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안부 연락은 애초에 기대조차 할 수 없었죠.
심지어 생일날도 당연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유 씨는 씁쓸한 마음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남처럼 대해달라고 하더니 시어머니인 나를 아주 생판남으로 여기는 모양이구나. 그나마 큰아들 도건이 생일날 간신히 전화를 걸어오긴 했지만 그마저도 불안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도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지금은 좀 그래서 길게는 통화 못하고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 도건아, 잠깐만. 유 씨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도건은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유 씨는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눈치를 보게 만들면 전화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거야. 유 씨는 큰 며느리 희경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이제는 밉다는 감정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실망감과 환멸만이 깊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여보, 큰 며느리 하는 짓 좀 봐요. 자기 편한 대로만 하고 시어머니 생일조차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반찬 같은 건 따박따박 받아가고 싶어 하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봐도 좀 심해. 우리 큰아들 도건이도 희경이 눈치만 보는 것 같고. 그 말에 유 씨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유 씨는 답답한 마음에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 남처럼 대해달라고 했지? 그럼 나도 정말 그렇게 해줘야지. 더 이상 저 아이에게 기대할 것도 미련 가질 것도 없어. 유 씨는 희경에게 마음을 완전히 닫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희경이 먼저 변하지 않는 이상 자신도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희경은 유 씨에게 있어서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로 전락한 것이었습니다. 유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희경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내 큰 며느리 좀 봐. 안부 연락 하나 없고 내 생일도 그냥 지나치더라고. 어쨌든 남이니까 그냥 남처럼 대해달라고 하더라고. 친구들은 유 씨의 말에 공감하며 함께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다 있어? 시어머니를 어떻게 저렇게 무시할 수가 있지? 정말 요즘 젊은 애들은 개념이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시어머니를 저렇게 대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친구들과 대화를 하며 유 씨는 큰 며느리에 대한 마음의 문을 점점 더 굳게 닫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들이 임신을 했거든요. 공교롭게도 유 씨는 비슷한 시기에 큰 며느리 희경과 작은 며느리 은빛 둘 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작은 며느리 은빛이었습니다. 빛은 수줍은 듯 떨리는 목소리로 유 씨에게 조심스레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 빛이에요. 사실은 제가 임신했어요. 유 씨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깜짝 놀랐지만 곧이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정말이니 은빛아? 정말 축하한다. 얼마나 기쁠까? 빛은 감격에 겨운 듯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너무 기뻐요. 어머니께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유 씨는 빛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기쁨이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통화를 하며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은빛아, 혹시 몸은 괜찮니? 입덧은 없고? 네, 어머니.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조심해야 한다. 언제든 불편한 거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하고.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통화를 마치고 유 씨는 곧장
은빛집에 달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둘러 외출 준비를 마친 유 씨는 가는 길에 임신 축하금과 함께 육아용품을 잔뜩 구매했습니다. 아기 옷부터 젖병, 기저귀까지 필요한 물건들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빛의 집에 도착한 유 씨는 선물을 한 알을 안겨주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빛아, 정말 다시 한번 축하한다. 예쁜 아기 건강하게 잘 낳아야 한다. 빛은 선물을 받아들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챙겨주시고. 무슨 소리야? 당연히 챙겨줘야지. 너랑 내 손주를 위해서 준비한 거다. 유 씨는 정성껏 준비한 임신 축하금 300만 원을 봉투에 담아 은빛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축하금이야. 필요한데 쓰렴. 빛은 돈 봉투를 받아들고는 더욱 울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걸 챙겨줄 사람이 없어 막막했는데. 어머니, 너무 감동했어요. 빛의 눈물을 본 유 씨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네 친정엄마가 되어줄게. 힘들 때 언제든 나에게 기대렴. 빛은 유 씨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유 씨는 빛의 등을 토닥이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빛은 유 씨의 진심 어린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유 씨 역시 은빛을 진심으로 딸처럼 여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반면 큰 며느리 희경은 유 씨에게 직접 전화 한 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한 사람은 다름 아닌 큰아들 도건이었죠. 엄마, 그 희경이가 임신했어요. 그래, 그러냐. 희경이가 엄마께 안부 전해달라고 했어요. 유 씨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희경 씨께서 나한테 안부를? 아이고, 황송하네. 그분은 임신하면서 손발이 없어지셨나? 모든 연락을 너를 통해서만 하게? 유 씨가 심드렁하게 답하자 도건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남이 임신을 하건 말건 이제 와선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며칠 후 큰아들 도건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건의 목소리가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작은 집에 임신 축하금 줬어요? 유 씨는 도건의 질문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 줬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니? 도건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그게 희경이가 좀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요. 왜 작은 집만 챙기냐고. 유 씨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희경은 그동안 유 씨를 철저히 무시하고 남처럼 대하지 않았던가요? 이제 와서 뭘 바란다는 건지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뭐라고? 희경이가 서운해한다고? 도건아, 지금 내 와이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너는 알고는 있니? 그동안 그 애가 나를 어떻게 대해왔는데 남처럼 대해달라고 한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한테는 줄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냥 그렇게 전해. 유 씨는 차갑게 말을 내뱉고는 다시 한번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도건은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유 씨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희경이? 뻔뻔도 이런 뻔뻔이 어디 있나. 남처럼 대해달라더니 이제 와서 서운하다고? 아니 뭐 이딴 기집애가 다 있어. 큰 며느리를 철저히 남처럼 대해야겠다는 유 씨의 다짐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후 희경은 감정이 상했는지 유 씨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 씨 입장에서는 오히려 속이 편했습니다. 어차피 희경에게 기대할 건 애초에 없었으니까요. 유 씨는 그저 은빛을 더욱 살뜰히 챙겼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는 제가 앞으로 두고두고 갚아나갈게요. 유 씨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됐어. 그런 말 말고 네 몸이나 잘 챙겨. 예쁜 아기 건강하게 낳는 게 최고의 선물이니까.
유 씨는 은빛의 임신 기간 내내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달이 흐른 끝에 마침내 유 씨의 첫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유 씨는 은빛과 함께 그 기쁨을 마음껏 만끽했습니다. 은빛아, 널 닮아서 정말 예쁘게 생겼다. 에이, 엄마, 나는요. 남편 닮았어요. 널 닮았으면 못생겼겠지. 내 밥만 닮아도 좋겠구나. 유 씨의 말에 온 가족이 화목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선 사랑이, 진심이, 그리고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유 씨는 이후 때가 되면 손녀의 돌잔치도 직접 열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희경도 출산했다는 소식이 도건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엄마, 이번에 희경이 애 나왔어요. 엄마가 항상 바라시던 아들이에요. 유 씨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고 전해라. 그게 끝이에요? 그럼 남의 애를 내가 왜 더 신경 써야 하니? 할 말 다 했으면 이만 끊자. 유 씨의 관심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어떤 애정도 느껴지지 않는 형식적인 말뿐이었죠.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도건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이번에 제가 출장을 가게 됐는데 희경이가 혼자 애를 봐야 해서요. 엄마가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유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나한테 도움을 구하겠다고? 희경이가 그러든 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 애가 아직 너무 어려서. 왜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니, 도건아. 너도 정말 웃기는구나. 됐고, 희경 씨에게는 부탁을 정중히 거절한다고 전해드려라. 그리고 양심이 있어야지. 이 와중에도 너를 통해서 연락하는 건 대체 무슨 개념이고 어떤 심보인지 모르겠구나. 도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 씨는 도건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노에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희경의 뻔뻔함에 유 씨는 그저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끝까지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도건의 등 뒤에만 숨어있는 꼴이라니. 넌 내가 반드시 잘못했다고 싹싹 빌게 만들 거다. 유 씨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은빛의 딸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유 씨는 그날 손녀를 위해 아낌없이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잔치상은 풍성했고 유 씨는 손녀에게 금으로 된 돌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온 가족이 기쁨에 잠긴 가운데 큰 집에서는 도건만 참석했고 그 와중에도 희경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 지율이 도건에게 물었습니다. 형수는 왜 안 왔어?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냥 쉬고 싶다고 해서. 도건은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고 지율은 잠시 표정을 굳혔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잔치가 끝나고 도건이 유 씨를 따로 찾아와 서운함을 토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도 서운해요. 저희 아들도 이제 돌인데 왜 돌잔치 말씀은 없으세요? 유 씨는 도건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희경 씨가 참 웃기네. 남남인 사이에 뭘 자꾸 바라시는 건지. 그리고 도건 너도 참 어리석다. 네, 와이프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니? 유 씨의 단호한 태도에 도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자신의 처지를 되새길 뿐이었습니다. 유 씨는 도건에게 희경의 뻔뻔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희경 씨한테 단단히 일러두거라. 이번까지는 무리한 부탁을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에 또 이렇게 쓸데없고 무리한 부탁을 했다간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남남 사이에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원. 엄마, 그만하고 화 푸세요. 희경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엄마한테 죄송해하고 있을 거예요. 도건의 말에 유 씨는 어이가 없다는 듯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죄송해한다고? 정말 웃기는 말이구나. 희경 씨께서 그렇게 죄송하다면
이리 와서 진작에 나한테 정중히 사과를 하셨어야지. 쓸데없는 소리 말고 너도 얼른 너희 집이나 가거라. 유 씨는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도건은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유 씨는 희경은 물론이고 아들 도건에게까지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가족 간의 가장 큰 행사인 명절. 유 씨는 작은 아들 지율, 작은 며느리 은빛,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녀와 함께 명절을 준비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전을 부치고 웃음꽃을 피우며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빛이 전을 부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큰 집은 안 온대요? 유 씨는 빛의 질문에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기들이 굳이 오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뭘 신경 쓰니? 애초에 내가 연락도 안 했다. 유 씨는 굳이 큰 며느리네 때문에 명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었죠. 모두가 준비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려던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싶어 나가보니 그곳에는 큰아들 도건과 희경, 심지어 희경은 아이까지 안고 서 있었습니다. 어색하게 집 안으로 들어서는 세 사람. 유 씨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도건이 어색한 투로 인사를 건네자 유 씨는 그런 도건에게는 고개만 까딱했고 희경에게는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희경 씨. 굳이 이런 누추한 집까지 먼 길을 오셨어요? 유 씨의 존댓말에 희경은 당황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굳이 존댓말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원하던 남남처럼 대해달라는 건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유 씨는 희경의 말에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으며 답했습니다. 희경 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부터 느꼈던 거지만 희경 씨는 참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시네요. 저를 남처럼 대해달라고 했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 남남의 방식이 다르다고 하면 제가 그 기준에 맞춰야 하나요? 희경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그러니까 희경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하더니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유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손주요. 얼굴도 제대로 한번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상황이 불리해지니 자식을 방패 삼아 내미는 모습. 유 씨로서는 그 모습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까지 매몰차게 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유 씨는 마음을 억눌러 아이를 바라보긴 했지만 희경에겐 여전히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는 희경을 향한 시선을 피한 채 큰아들 도건에게 말했습니다. 먼 길 왔으니 일단 앉아서 밥이나 먹고 가거라. 밥 먹고 나면 바로 떠나. 유 씨는 형식적으로 큰아들과 희경을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즐겁던 명절, 밥상은 희경의 합류로 인해 순식간에 불편한 공기로 바뀌었습니다. 유 씨는 딱 밥만 먹고 희경을 내보낼 생각이었지만 희경은 식사 내내 어색하고 냉랭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깨작거리며 젓가락만 움직이는 모습에 오죽하면 도건이 입을 열 정도였습니다. 자기야, 밥맛이 없어? 아니, 그냥 먹을 게 없네. 그런 와중에도 은빛은 희경에게 살갑게 대하며 정겹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해심 넘치게 먼저 존댓말을 건네는 은빛. 그 모습에 유 씨는 마음속으로 흐뭇함을 느끼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희경은 그런 은빛에게 하대를 하며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나야 잘 지냈지. 근데 동서, 이번에 보니까 살이 좀 찐 것 같다? 못 본 사이에 포동포동해졌네? 아, 그게 애 낳고 나서 기운 차리려고 많이 먹다 보니까 쪘나 봐요. 은빛은 희경의 갑작스러운 인신공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희경의 물에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은빛의 딸에게까지 독서를 퍼부은 겁니다. 어휴, 딸도 엄마 닮아서 살이 포동포동하네. 저러다 나중에 소화비만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은빛은 할 말을 잃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저 아이에게까지 칼날을 들이댄 희경의 무례함에 분노는 치밀었지만 참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희경의 행동을 묵고할 수 없었습니다. 유 씨는 벌떡 일어나 희경에게 단호하게 호통을 쳤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내 집에 들어온 지 10분도 안 돼서 우리 소중한 며느리랑 손녀한테 그따위 소리를 해? 희경은 유 씨의 호통에 억울하다는 듯 맞받아쳤습니다.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저라고 할 말이 없는 줄 아세요? 저도 어머니 며느리예요. 왜 자꾸 은빛이만 편애하시는 건데요? 희경이 억울함을 터뜨리자 유 씨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무슨?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이고 며느리는 며느리다워야 며느리지. 유 씨의 차가운 말에 희경은 충격을 받은 듯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세요. 희경의 항변에 유 씨는 더욱 단호하게 맞받아쳤습니다. 너무해? 이게 딱 네가 바라던 거 아니었니? 다 필요 없어. 어차피 남인데 내가 널 왜 더 참아줘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생판 모르는 남이 불법 침입했다고 경찰 부를 테니까. 엄마, 진정해요. 가족끼리 왜 이러는 건데요? 도건이 급히 나서며 유 씨를 말리려 했지만 유 씨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다. 희경이 편들었다간 엄마하고 의절할 각오를 해라. 당장 네 와이프 데리고 나가. 유 씨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희경과 도건을 집에서 단호히 쫓아냈습니다. 희경은 유 씨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섰고 도건은 당황한 얼굴로 유 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뒤따라 나갔습니다. 불청객들이 모두 집을 떠나고 난 뒤 은빛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괜히 제가 먼저 말을 걸었나 봐요. 유 씨는 은빛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희경이를 내쫓은 것도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야. 나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행동한 거다. 그 후로 유 씨는 은빛, 지율, 그리고 손녀와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더 이상 희경과 도건에게는 미련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유 씨에게 있어 단지 지나간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유 씨에게는 이제 현재의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은빛의 제안으로 온 가족이 함께 일본 여행을 떠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진을 찍던 중 은빛이 유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희경이가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유 씨는 빛의 말에 무슨 메시지인지 궁금해하며 화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다름 아닌 희경의 저주 문구였습니다. 빛이 인스타그램에 일본 여행 기념 가족 사진을 올리자 희경이 거기에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망할 것들. 이기적인 인간들은 언젠가 망하게 되어 있다. 유 씨는 희경의 메시지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누워서 침을 뱉으면 자기 얼굴에 떨어지는 걸 여전히 모르는 모양이구나. 유 씨는 희경의 저주 메시지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할수록 희경 스스로가 더 비참해질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무너질 사람은 남의 행복을 질투하고 파괴하려는 사람이란 걸. 유 씨는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진짜 가족들과 함께 더욱 단단하고 더욱 따뜻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유 씨 할머니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며느리라면서 시어머니를 남처럼 대하고 손녀에게까지 무례하게 구는 희경 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가족의 품격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나는 법인데요. 유 씨 할머니의 단호하고도 지혜로운 대처가 통쾌하셨다면 댓글로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희경 씨 같은 며느리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엔 더 흥미롭고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